고등학교 통합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중력을 얘기하면서 힘을 얘기했는데요. 힘,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동 상태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 그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순간 앞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을 겪거나 혹은 갑자기 급출발하는 순간 뒤로 쏠리는 그런 현상을 그런 느낌을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체는 현재 상태를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속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등속도 운동하려고, 빠르기와 빠르기와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 운동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런 성질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안전벨트, 당연하게 만약에 자동차가 일정한 빠르게 가고 있었어요. 일정한 빠르게 가고 있으면은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관성에 의해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같은 일정한 빠르기로 같은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급정거한다고 하면은 자동차는 멈출지라도 우리는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쏠리겠죠. 안전벨트, 안전과 관련하여서 필요하겠고요. 헬멧 헬멧 등의 보호 장비들, 왜 넘어질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돌부에 넘어졌습니다. 자전거는 멈추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튕겨나갈 거예요. 그럴 때 헬멧 혹은 각종 팔이나 무릎의 보호 장비들, 이런 안전들, 이런 관성에 의해서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물체에 힘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움직이는 물체면 그냥 힘이 작용하는 거지 라는 생각했는데요.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운동량은 어떻게 될까요? 운동을 하는 정도라는 건 어떻게 될까요? 운동을 하는 정도. 우리가 이걸 운동량이라고 부릅니다. 운동량. 질량이 클수록 그 질량이 클수록 관성은 더 커요. 질량이 클수록 지난번에 얘기했죠. 같은 힘이 작용하더라도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 방향을 바꾸기, 운동 상태 바꾸기 힘들다고. 즉 관성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질량도 역시 운동량, 운동 상태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달리느냐, 속도 역시 그 빠르기를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주겠죠. 우리는 질량 곱하기 속도, 이걸 운동량이라고 부르고요.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습니다. 그래서 좀 수학 계산을 해볼게요. 운동량은 흔히 우리가 P라고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삼각형은 델타라고 해서 그 물리량의 변화량을 얘기해요. 즉 델타 P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자, 운동량의 변화량 V1의 속도로 가던 물체가 질량이 m이고 V1이라는 속도로 가던 물체가 갑자기 운동량이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V2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mv2-mv1이겠죠.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쵸? 가속도, 속도의 변화량,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 우리가 이걸 가속도라고 부르고요. 그거를 한번 만들어 주자고요. m으로 먼저 묶었어요. 그럼 m 곱하기 가로 열고 v2-v1이 될 텐데 얘를 델타 t, 그러니까 시간 변화량으로 나눠주고 곱해 줄게요. 결국 약분 될 테니까, 소거 될 테니까 앞에 식하고 똑같죠? 근데 문제는 v2-v1, 즉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눠준 이 값이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얘기했다시피 가속도는 힘을 질량으로 나눠준 거란 말이에요. 즉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작용한 힘이 되겠네요. 즉 운동량의 변화량은 그 힘 곱하기 작용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린 이 물리량을 충격량이라고 부르고요. 앞에서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곱하기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였다면 충격량은 힘, 뉴턴이죠. 오랜만에 보는 단위, 힘, 뉴턴 곱하기 작용한 시간, 세크로 나타냅니다. 충격의 방향은 역시 작용한 힘의 방향과 같겠고요. 다만 이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느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옆에 그래프를 준비했는데요. 시간에 따른 힘의 그래프입니다. 밑에 있는 파란색으로 밑줄 치는 것처럼 표시해 놓은 것처럼 힘이 일정하게 그 시간 동안 일정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그때
그 밑에 넓이는 결국에 작용한 시간 곱하기 힘이니까 충격량이 되겠죠. 하지만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지 않더라도, 즉 주황색처럼 작용하더라도 그래프 밑에 넓이는 충격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 충격량, 전체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눠준다면 우리는 그 힘이 작용한 평균 힘을 알 수 있겠죠. 그 시간 동안 작용한 평균 힘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충격량을 이용한 충격량을 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는 얘기 중 하나는 그 시간을 가지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와 B 서로 밑에 넓이는 같습니다. 시간에 따른 힘의 그래프에서 그래프 밑에 넓이는 아까 말했다시피 충격량을 의미해요. 근데 A의 넓이와, 그러니까 A라는 현상의 그래프 아래에 있는 넓이와 B라는 현상의 그래프 아래에 있는 넓이가 같다는 것은 A에서의 충격량과 B에서의 충격량이 같다는 거죠. A라는 물체가 받은 충격량과 B라는 물체가 받은 충격량이 같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그래프에서 나타난 것처럼 A에서 그 힘이 작용한 시간이 B에서의 힘이 작용한 시간보다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A에서 최대 힘이 B에서 최대 힘보다 커집니다. 즉 그 충격이 더 큰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포장지, 뽁뽁이라 부르는 포장지 같은 경우에는 만약 다른 데 충돌했을 때 그 쿠션으로 인해서 충돌해서 얘가 쑥 들어가서 벽에 부딪히는데, 뭐 예를 들어 벽에 부딪혔다고 할게요. 안에 있는 물체가, 포장지 감싸고 있는 물체가 그 쿠션 때문에 그냥 땅에 딱 붙었을 바닥 벽에 부딪혔을 때보다 그 쿠션 때문에 벽에 부딪힐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왜냐? 푹신푹신하니까. 그 작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물체가 받는 최대 힘이 줄어들죠. 즉, 이 충격량을 가지고 우리가 안전을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은 포장재, 매트, 쿠션, 에어백 등, 혹은 자동차 암레트, 자동차 소재를 잘 찌그러지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얘가 쿵 하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 찌그러지는 데까지 시간을 버는 그러한 안전장치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굉장히 수학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물리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런 역학적 시스템, 운동에 대한 시스템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지구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고등학교 통합과학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